결혼 3년 차인데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가 생겨 아이 낳고 돌이 되기 조금 전에 다시 아기가 생겼습니다. 수유 중이라 신경을 안 쓴 덕택에. 그러고는 수유를 끊었죠. 태아가 스트레스 받는 데서. 여튼 임신 초기에 낮에 난데없이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는 화를 내시며 남편한테 반말한다고 뭐라 하십니다. 당연히 시부모님들 앞에서는 높임말을 쓰긴 하지만 보통 때 쓰던 버릇이 있으니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부가 평등한데 한쪽은 반말하고 한쪽은 높임말을 쓴다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그러는 부부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슬쩍 말을 돌려서 남편 돈 못 버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미안하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끊었죠. 그런데 사건은 다음날 터졌죠. 버럭버럭 씩씩거리면서 전화하신 시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안 하고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밤새 잠이 안 오더랍니다. 혼자서 생각하다가 혼자만의 생각이 실제처럼 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이 굳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네가 변했다는 둥. 별별 얘기로 트집을 잡으면서 전화 내내 소리 지르더니 할 말이 끝나자 탁 끊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온몸이 벌벌 떨리고 억울해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참자 싶어 엄마도 언니도 원래 그런 사람은 같이 상대하지 말라며 잘못했다고 전화했습니다. 다음날 병원 가는 날이라서 병원을 갔더니 유산됐다고 하더군요. 애기 심장박동이 안 들린다고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면 일이 너무 커질까 싶어 그냥 참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유산되었다고 바로 연락했지만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더라고요. 자기 때문이라고는 생각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의사들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본인만은 알죠. 어떻게 유산이 되었는지를요. 그리고도 사사건건 제가 하는 행동이 미웠나 봅니다. 가령 시댁에서 세탁기에서 빨래는 꺼내서 널고 있는데 옆에 오더니 제가 널어놓으면 괜히 이쪽으로 한번 틱 땡기고 또 널어놓으면 저쪽으로 한번 틱 땡기고 어지간히 할 짓도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는 둥. 이러면서 정말로 이중적입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흐르고 흘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아이가 또 태어났고요.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이사하고 나서는 공동현관이랑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카드키도 내놓으라 하고요. 그러고는 마음대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낮에 아이들 데리고 집에 있어도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문 앞에서 삑삑삑하며 현관문 여는 것 같은 환청이요. 내 집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30분 거리 살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갔는데 가까이 사니 일주일에 2번은 가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락거렸지요. 한 번은 밤 12시에 쳐들어온 적도 있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요? 라고 했더니 왜요? 한다고 또 이기적이라는 둥 니는 왜요? 좀 하지 마라고 또 퍼붓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건이 며칠 전 터졌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4살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처음에 적응하기까지는 울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첫날 버스 올 시간이 되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어린이집에서 잘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차가 집 앞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첫날이니 예상했던 바이지요. 시어머니께 적응할 때까지는 가시지 마세요 라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니까 할머니 하며 붙는데 어쩌냐며 데리고 왔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오전에 또 어린이집에 갔답니다. 시댁 바로 옆 동이라서 어린이집이 창밖에서 봤더니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나날이 갈 것 같아서요. 적응할 때까지는 가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갔다 하며 있는 대로 악을 쓰더니 차문을 쾅 닫고 횡하니 가더군요. 집으로 들어와서는 좀 찝찝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싶더군요.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또 씩씩거리면서 또 예전처럼 하지도 않을 말을 했다며 덮어씌웠습니다.
제가 뭐하러 갔습니까? 어린이집에 그랬답니다. 그것도 짜증난 투로. 어린이집에 전화했더니 우리 아이가 창밖에 할머니 보고 우는 바람에 다른 애들까지 다 울었다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다시 옛 기억이 떠올라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지요. 크게 숨을 쉬고는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통 별별 시덥지도 않은 캐캐 묵은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맨날 저보고 못됐다고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꼴 안 볼라고 내가 너희 집에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문이 닳도록 와놓고선 그렇게 또 본인 얘기가 끝나니 탁 끊더군요. 이번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요. 통화가 안 되다가 전화가 왔는데 남편 목소리 들으니 울먹울먹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하고는 우선 전화를 끊고는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한다고 하고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새끼들도 있는데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얘기를 꺼내셨지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또다시 예전처럼 온몸이 떨리고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임신 중은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시어머니라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사돈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인데 어째서 지 자식 허물은 안 보이고 남 허물을 그렇게 작은 티끌까지 잘 보이는지. 솔직히 남편은 결혼 3년이 됐지만 제대로 월급 갖다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하던 사업도 실패해서 재고만 한 창고에 빚은 빚대로. 지금은 영업직인데 그것도 매일 마이너스여서 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지요. 회사 들어가서 회식한답시고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술이 안 취했더라고요. 여자들은 의심하게 되죠. 와이셔츠에 루즈 자옥에 2차 갔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더군요.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너무 화가 나서 친정은 못 가고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잘못했다고 왔더군요. 다시는 그런 일 없기로 하고, 그렇다고 평소에 와이프를 아끼는 스타일도 아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이들을 잘 봐주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들께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오면 텔레비전 리모컨만 쥐고 빠져서 옆에서 애가 넘어지는지 입에 더러운 걸 넣는지 울어도 달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쭉 적고 나니 한숨이 나네요. 앞으로 2030년 이렇게 끔찍한 시어머니 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 싶네요.